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사회복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조민호입니다. 알다시피 제15대 인천사회복지협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3일 실시됩니다. 따라서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의 정보를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선거 규정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유의해 두시고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를 잘 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선거인과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인천 사회복지사들이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님을 비롯한 방청을 원하시는 현장 사회복지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더라도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두신 유권자들도 계십니다. 오늘 추가 질의 시간에 유권자들이 궁금하시는 부분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1번 이병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기호 2번 강병건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후보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토론회 진행 순서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출마의 변입니다. 후보자별 2분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공통 질의입니다. 사회자가 4가지의 주제를 질문하면 각 4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입니다. 두 후보자께서 사전에 준비해 주신 2가지 질의를 상대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단편에 대한 제 질문이나 제 답변이 가능하고 한 후보자에게는 질의 하나당 주도권이 4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이제 추가로 마련된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후보자들이 이제 질의했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합동 토론회 안내 시 두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접수한 바 있고 선거 관련해서 대신하여 열줄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두 후보에게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 시간에도 후보자별 3분이 주어집니다. 예,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각 순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타이머를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체크하면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중 두 후보님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이 일찍 끝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꼭 참조해 주시고 단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가 제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주어진 발언 시간이 30초 남으면 안내편을 통해 안내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초과되면 알람 소리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1번이 먼저 하고 때마다 순번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런 첫 번째 순서 출마의 변입니다. 기호 1번 이병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사회복지사 여러분. 기호 1번 이배영 후보입니다. 저는 인천사회복지사 당신이 행복한 세상을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협회의 발전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진성회원이 3,049명, 2024년 3,063명으로 14명만 증가했습니다. 매년 회비내는 회원이. 그래서 협회가 좀 더 회원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우 개선이 미진합니다. 처우 개선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협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켜야 된다. 이 3가지가 저의 출마의 변입니다. 그리고 우선 13대 회장 시절
임기 8개월을 남겨놓고 사퇴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메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협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지대에 있어야만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협회가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가라고 했지만 과감하게 던지고 나갔었습니다. 이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우선 저는 검증된 후보입니다. 많은 성과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성과의 대부분이 제가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 수준의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민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그런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현장의 전문성이 복지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고객 친화적인 사무처 운영을 통해서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오로지 인천사회복지사만을 바라보는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협회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강명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여러분, 기호 2번 강병권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40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복지도시 인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15대 인천사회복지사 협회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일과 삶이 보장된 일터, 사회복지사가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 가치는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협회,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협회와 사회복지사를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협회에서 주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마다 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이제까지 협회의 성과는 연대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 결과물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저의 강점은 책임감, 성실, 정의감, 진정성입니다. 경청과 공감, 경험과 추진력으로 인천의 모든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협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누구와도 즐겁게 연대할 것입니다. 14대 협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잇고 좋은 정책을 더하여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성이 존중받는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원이 주도하는 협회,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를 높이는 협회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두 후보 시간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공통 질의입니다. 사전에 선관위에서 공통 질의 내용을 미리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주제별로 질의 드리고 후보자 2분에게는 각 4분씩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인천사회복지사 회원들의 소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기호 2번 강명근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권입니다. 협회가 그동안 회원과 소통하기 위해서 늘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오래 근무하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자리를 비우고 모이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스킨십을 늘리고 재밌는 경험 가운데 경청과 지지, 포용을 통해 긍정적이고 친밀한 협회가 되겠습니다. 늘 회원과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사회복지사입니다. 회원과의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소통은
크게 협회와 회원 간의 소통이 있겠고, 그리고 회원과 회원 간의 소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회와 회원의 소통을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간 소통 게시판 등의 운영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협회의 교육 일정, 정책 변화, 이슈 및 아젠다를 뉴스레터, 모바일, SNS 등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회원과 회원 간의 소통입니다. 회원이 주체적으로 모이고 즐기는 장을 마련하여 참여하고 싶은 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회원 간의 연결과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커넥팅 데이를 만들겠습니다. 취미 문화 활동의 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임원진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공유하고 연대는 강화하겠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회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 회원 인터뷰, 우수설화의 영상 제작,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축적하는 공유 플랫폼 사람책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을 주는 인천 탁주와 같은 기업, 다양한 유관기관 단체 등을 연결해서 더 풍성하고 즐거운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소통을 활성화해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협회, 사회복지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이병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회의 중심은 회원이고 현장의 소리에 가장 민감한 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사회복지 현장 방문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겠습니다. 정례화를 해서 매 분기별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회원들의 고충이 뭐고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인지를 신랄하게 듣고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는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사회복지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차세대 성장 세력인 우리 청년들을 키움으로써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소통의 장을 활발하게 오픈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된 우리 사회복지 선배들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능별, 전체 회원별 카톡방을 개설해서 저희 모든 협회의 여러 가지 알림이나 공지 등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시설의 모든 시설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묶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회원 복지 혜택에서 컬처데이를 만들겠습니다. 소성주데이, 베이스볼데이, 치맥데이, 무비데이, 연극데이, 뮤직데이 등 이런 다양한 데이를 만들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고충과 아픔을 나누며 힘을 얻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지 프레스 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힘든 점이 언론 보도, 특히 언론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바로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복지 프레스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복지 전문 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뉴스들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섯 번째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7년 회장을 할 때 동아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더 동아리 지원 금액을 늘리고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그리고 우리 협회는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다가갈 수 있는 협회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계속 이어지는지 저희가 잘 몰라서 일단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번에는 순서 바꿔서 기호 1번 이병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현장의 전문성이 복지의 품질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현장의 사회복지들의 얼만큼 전문성이 있느냐가 복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시설장 자격요건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처럼 시설장이 되려면 일정량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만이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라든지 퇴직한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사회복지 현장에 내려오는 것을 강하게 막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전문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자활, 가족 등 전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그 전문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우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재들이 육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개편하고 권역별로 찾아가는 보수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서구 같은 지역에서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려면 너무 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이 주차시설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감하게 더 반응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력 단계별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입, 중견, 관리자, 리더, 경력 로드맵을 개발하고 리더십 조직관리 교육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가장 잘하는 게 교육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더 이어가고 더 세밀화시키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별 워크숍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규모 시설들이 워크숍 하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저는 이 소규모 시설들이 같이 연합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또는 예산이 없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서로 나누고 서로 전문성에서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복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 포럼이라는 훌륭한 포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복지 포럼을 만들어서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익힐 수 있는 배움의 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사 회의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을 유치해 오겠습니다. 연 2회 이상 기업을 통해서 기금을 유치해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 비율의 50%를 청년에게 할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해외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해외의 질 높은 프로그램들을 익혀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전문성이 복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강병건 후보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교육 제도가 현재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렇지만 전문성 향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협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전문성 강화 관련 의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설장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슈퍼바이저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만들어서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복지 현장의 가치 준수와 전문성을 견고히 하는 것이 제가 출마한 동기입니다. 그 다음은 인천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들이 인천 지역 내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아가 인천시 시와 군구 사회복지 담당 부서장 및 업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인천시 사회복지 행정연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세대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하는 미래복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복지사나 신입사회복지사들에게는 특별한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은퇴를 앞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세밀의 준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들이 모인 협회로서 사회적 아젠다를 주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원 및 지역 대학 사회복지학과, 각종 단체의 포럼, 유관기관과 콜로퀴움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각 현장에, 각 직능에 이슈의 민감성을 갖고 현장 중심의 협회가 아젠다를 주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필수적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하겠습니다. 이러한 역량 강화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정치력을 갖고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AI,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민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의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처우 향상 방안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기호 2번 강병훈 후보님부터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사들의 일과 삶이 온전히 보장되는 일터,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직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처우 개선의 목표는 사회복지사들의 생활보장입니다. 우리는 협회 차원을 넘어서 시와 시의회와 확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형 임금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 수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하위직의 생활임금 보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각종 소규모 시설 등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논의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현장의 현안을 더욱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협회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능협회와 또 시와 시의원들과 함께 연대체를 조직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마무리를 지원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회복지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무 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익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 구성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시의회에 요구해서 재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하고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권익지원센터는 현장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후에 시작하게 되면은 어려움에 처한 사회복지사들을 직접 지원할 것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윤리경영, 조직문화 컨설팅을 확대해서 사전에 어려움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보호 활동을 심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권익지원센터 내 전문조사단을 확대하고 직장 내 성평등 환경 조성 및 인권보호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어느 직능이든지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어떠하든 직급이 어떠하든 연령이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잘 경청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이병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 처우 개선 정말 둘 다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선 처우 개선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복지 현장에서 얼마큼 존중받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구의 가족센터장을 만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저희 위탁기관의 시설장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세워놓고 하루 종일 질의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실제적으로 그 제도를 동구에서 없앴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관의 파트너로 존중받느냐, 이거입니다. 현장에서 주무관 한 명 바뀔 때마다 주무관법이라고 해서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해석이 다 달라지는 경우 우리 너무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좋은 공무원들은 저희를 파트너로 인정하죠.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말 힘든 사회복지 현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출자 출연 기관의 대표로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민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뭉쳐서 힘이 있어야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와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정례적으로 구청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해야 되겠다. 제가 12, 13대장 때 구청장 자주 방문드리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관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민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이 복지 현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부당 업무, 감정노동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부당한 업무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에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데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인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혹 제기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말살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민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인천 복지 문화의 풍토를 반드시 우리가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여 서울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늘 시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 붙어 있는데 왜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져야 되느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기본급을 인상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을 신설해야 되고 복지 점수 및 극량비를 증액시켜야 됩니다. 극량비 공무원들은 14만 원 받습니다. 저희 10만 원입니다. 저희는 왜 싼 걸 먹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규모 시설 종사자 시설 급여 기준 향상시켜야 됩니다. 과장급 대우 받고 있습니다. 부장급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 인정을 확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우 개선과 자율성과 존중, 이 두 가지 테마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고 노력해야 될 중요한 테마입니다. 저 이배영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발전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이배영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장기적으로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협회 자체의 사무실과 교육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협회가 힘이 있으려면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무실과 교육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체 사무실과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이 시작을 지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기금 유치와 매년 적립으로 협회 자체 사무실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많은 평생회원들이 증가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려 3가족이 한꺼번에 평생회원에 등록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평생회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기금 마련과 유치, 또 제가 최근에는 어떤 분이 이걸 하겠다면 자기가 1,000만 원을 기부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진심이구나, 이분은 진짜. 예, 우리 협회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인천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고 협회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처우 개선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지만 과연 인천 복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가치연결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너무 훌륭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가 가치가 중요하고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원회 활동 등과 같이 많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대를 통해서 포럼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 또한 당선된다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직 사회복지사들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행권이나 이런 곳과 연계돼서 대출 연계라든지 재정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직이나 어려움의 아픔을 겪었을 때조차도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인 상담을 비롯한 또는 물질적인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인천 사회복지사들이 하나가 되는 무브먼트, 매년마다 같이 원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주제로 슬로건을 잡고 외치고 함께 의식을 공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사회복지에는 소셜 액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가 유급화, 국비시설 병가 유급화를 진행할 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소셜 액션이 필요할 땐 해야 됩니다. 철저히 타협할 땐 타협하고 필요할 땐 하고, 또 어떤 정권이 시장을 잡든 저희는 그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확실하게 이익과 우선순위를 얻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과감없이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배영을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강병건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를 기반을 두고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강력하고
든든한 협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협회, 사회복지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먼저 협회의 힘이 커지기 위해서는 회원이 결속돼야 됩니다. 회원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협회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때 그 행복한 마음이 현장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회의 현재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인지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명예사회복지사를 임명하여 협회 가치를 연결할 것입니다. 후원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이한 사업비에 확충을 해나갈 것입니다. 돕는 자를 돌보는 기업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을 적절하게 제안해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들의 참여로 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임원 구성할 때 직능, 지역 또는 회원수, 성별, 세대별 적정한 비율을 고려해서 구성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사회복지사와 미가입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분야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자발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가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협회 회원으로 자발적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처우를 높이는 힘이 있는 협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있는 협회,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현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협회, 미래의 가능성을 열고 실천하며 새로운 복지를 만드는 협회.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맨 앞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움이 있다면 맨 뒤에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답변 우리 감사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네 가지의 주제 중에서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1분씩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까? 우리 강호 부장님. 네,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들어보니까는 우리 두 분의 공통 질의사항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인데 다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가 당선되면은 이 내용들이 다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공통 질의 시간이었었는데요. 다음 순서는 이제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후보자한테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상당 후보자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칭찬 멘트 한 번씩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괜찮죠? 그럼 누가 먼저 할까요? 상대장 후보 장점 칭찬하고 싶은 거 칭찬 코멘트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먼저. 12, 13대 회장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니까 그 소처럼 일하시겠다고 그래서 믿음직스럽고 또 목소리가 아주 큰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이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이병 후보자님. 저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저 13대 때 선거대책위원장님도 맡아주시고요. 예, 정말 훌륭하신 우리 복직의 산 증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학식, 경륜이 조화를 이루신 정말 인천 복직의 산 증인이시고 가장 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인격적인 면이나 학식적인 면에서 우리 선배님을 되게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런 분위기로 상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토론 진행 순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재질의할 수가 있고 재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 관계상 최초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답변과 재답변을 해주시는데 하나의 질문당 주도권에 4분 주어짐으로써 알맞은 시간 분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충분치 않더라도 시간은 주어진 시간만큼 허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호 토론의 첫 번째 질의는 기호 1번 이병 후보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현장 사회복지사 회원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 2,832명, 2023년에 3,049명, 2024년에 3,063명. 그래서 첫 해에는 217명이 증가했고요. 두 번째는 14명만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진성회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 매년 회비내는 진성회원 수. 이렇게 증가율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매년 회비내는 회원 수가 증가하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회원 증가율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본 통계는 다른 통계를 보고 있고 이 통계라는 게 해석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질문을 받고 했습니다. 14대 선거 때보다 15대 지금 회장 선거 때 유권자가 30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진성회원이라고 하면은 네,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기 어 진성 성골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 회원을 그냥 똑같은 모두의 회원으로 보고 싶은데 그 진성 회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회원이 이제 1년 동안 회비를 내도 회원이 진성 회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회원 수가 정체돼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유권자 수가 3년 동안 회비를 낸 사람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회원은 꾸준히 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 이제 이 회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가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받고 자격증을 받으려면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증만 받고는 그다음 해부터 또 회비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잘 찾아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어 처음에 회비를 내고 이어서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회가 나에게 뭘 해 주는지 모르겠다. 협회가 나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협회비를 안 내는 거 아닐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협회 활동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협회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협회 직원들 운영비 쓰고 나면은 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하고 나면은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확보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아 회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미가입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은 예, 어떤 두 번 질문과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4번 동안 기호 2번 강명근 후보님이 질의하시고 예,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이배용 후보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13대 때 10개월을 남기고 임기를 사퇴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중에 10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 선거권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협회장은 정치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협회는 정치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네, 저는 이미 페이스북 그리고 시작하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제가 정확히는 8개월입니다. 10개월이 아니고요. 예, 왜냐면 제가 2022년 5월 1일자로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 4월 28일 전체 회원들에게 사임 인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분명히 2022년 5월 1일자로 사임하고자 합니다.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있지만 협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사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우추 원장님이 저보고 협회장직을 갖고 경선에 나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분명한 소신으로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협회장은 정치적으로 당적을 갖는 이상 협회장을 하면 안 된다. 나는 그게 내 소신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8개월을 제가 사임을 했던 겁니다. 만약 경선에 떨어지고 다시 복귀했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러나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임원진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제 소신이다. 네. 이미 사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협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정치 세력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있을 때부터 정치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구청장, 시장이 나가면 지지 운동을 했습니다. 허인한 청장님 얼마나 열심히 제가 운동을 해줬는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인 정치인들 지금도 회장이 당선된다면 당을 가리지 않고 나가서 지지 운동을 벌려줄 겁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남았는데 혹시 뭐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질문과 답변 예, 감사드리고요. 다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기호 1번 이배용 후보님, 우리 상대 후보님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고객지향적인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중근무제를 우리 사협회는 하고 있습니다. 5시 넘어서는 전화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저 있을 때 허용을 안 해줬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6시까지 근무하는데 왜 협회가 전화를 안 받느냐. 말이 안 된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 협회가 고객 친화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객 친화적이라는 말씀을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을 고객이라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고객이라고 부르는 게 회원들을 고객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맞는 말일 것인가? 물론 마케팅 현장에서 사회복지도 마케팅을 도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 이용자, 내부 고객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맞게 해석을 해서 회원 중심적 사무처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회원 입장에서 회원의 요청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사무처의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해서 높은 역량을 갖는 사무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챗봇 도입이라든지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혜택과 추진 성과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너무 잦은 문자 대신에 월별 알림이나 피로도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당한 처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되면은 빠른 피드백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화 연결 시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중앙협회의 그 전화가 저도 하니까 잘 안 되던데 인천협회 전화했을 때 통화가 잘 안 됐던 적은 제가 9시 반서부터 5시 반 사이에 전화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불편했다면은 문제점이 뭔지 잘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남았는데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해. 이 고객 지향 쪽이라는 말은 클라이언트, 어떻게 보면 센터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일반적인 행정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상업화된 용어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각각의 회원들을 정말 존중하자는 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기호 2번 강병훈 후보님, 예, 상대 후보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4분 이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저 2번 질문지를 안 갖고 왔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병호 후보께서 선거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14대 협회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14대 협회에 잘한 일 한 가지와 고쳐야 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4대 협회 잘한 것도 많습니다.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라니까 좀 아쉽고요. 우선 가치연결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있고요. 교육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 게 많다. 아쉬운 점, 현장 방문이 부족했다. 네, 서구에 제가 있는데요. 서구에서 매년 회비 내고 회원 수가 급증한 기관들이 현장 방문이 너무 적었다는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젠가 우리 회장님께서 서구 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셨던데요. 조금 일찍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좀 아쉬운 점이 함께하는 협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협회를 두고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 특정 정당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저는 협회는 어떤 이념과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다문화 가족,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함께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분돼서는 안 된다. 협회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공동체, 모두의 함께하는 어울림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협회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이 답변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두 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칭찬 멘트를 해서 그런지 답변이나 질의가 너무 부드럽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상호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입장을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후보자께 당부드리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어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이제 호흡을 좀 고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이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추가 질의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 합동 토론을 준비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실 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예, 보내주신 질의사항 중 특정 분야나 인천협회장의 권한을 벗어난 내용은 제하고 공통, 상위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들은 피하고 선관위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두 후보님에게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2분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추가 질의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어 왔지만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가 상당 부분 발전해왔지만 비정규직, 개인신고시설, 장기 유한기간, 비법정 시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서원에서 그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할 때 몇몇 분야가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회원들인데 그런 분야를 의도적으로 뺐는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도 참석하신 분 중에 개인신고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태조사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분야가 우리 지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배영 후보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노인센터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체인지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력이나 정신적인 손실들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 요양 기간에도 제주도처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원이 되고 상당수 노력이 돼야 되고 개인 시설들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도 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기 군속자 당연 승직 때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시설들이 어려운 가운데 실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행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교육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복지사들 전문 자격 수당 인상 추진해야 되고요. 배치 학교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저희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개인 신고 시설, 장기 요양기관, 비법정 시설 이런 사각지대의 처우 개선을 이번에는 정말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인 시설 그리고 직업 재활 시설 이런 데부터 우선 더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부장급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강병근 후보님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협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선례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여성가족부 시설, 또 푸드뱅크 등 1인 시설에 대해서 현임 김성준 회장이 시의원일 때 처우를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시와 시의회와 해당 시설 협회,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사, 또 노인인력개발센터, 장기요양 기관의 그 협회장과 함께 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연대입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들이 단단히 뭉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직능단체, 직능협회,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협회의 아주 강점인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활동이 16년 동안 초계선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시민 단체하고도 연대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 질의 두 번째인데요. 올해가 협회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단순히 이익 집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동행하는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복지도시를 만드는 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시민과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기호 2번 강병원 후보님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시민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시민의 삶과 동행하는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좋은 선례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지난번에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또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시민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생각하겠습니다. 재난을 닥쳤을 때 시민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병 후보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2번입니다. 상대 후보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회장 재임 시절에 재난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났을 때 항상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모금에 항상 기부를 했습니다. 그 돈이 50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몇백만 원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연대한다는 강한 의식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걸 또한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민, 당신 곁에는 웃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슬로건 같은 거 예를 들어 멋있게 만들어서 라디오 방송이나 기타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눈다든지, 또는 사회적 가치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그런 무브먼트, 이런 언론 홍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정의에 우리가 한 발 같이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도 저희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정말 많은 기관들과 단체들과 연대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같이 연대해서 어려움을 같이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무브먼트,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분 후보자께서 출마의 변 공통질의
상호 토론 추가 질의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두 후보자한테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하시면서 아시는 부분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 마무리 발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님도 각 3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은 출마의 평가 반대로 기호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병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권익,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삶과 목소리가 협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욕구를 정확히 듣고 실현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협회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가 비판하고 그랬던 일들은 우리 모두의 목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의 미래를 더 밝게 하고 협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서 맨 앞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어려움이 있으면 맨 뒤에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협회장으로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거권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펀하고 힙한 힘바람 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기호 2번 강병권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이병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사회복지사 여러분, 당신이 행복한 세상을 약속드립니다. 제 슬로건입니다. 우리 인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세상이 제 꿈이고 제 목표입니다. 저는 2017년 회장이 됐을 때 매달 100만 원씩 기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를 살리고자 외쳤고 되도록이면 협회 회식조차도 개인 카드를 사용해서 협회 회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 인천사회복지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젊은 후보입니다. 경기도 사회협회장이 7, 8년생입니다. 저 젊은 이배영, 그리고 노력하는 이배영, 검증된 이배영, 사회복지사들에게 진심인 이배영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실력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처우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현장에서 억울함이 없는 그런 현장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번입니다.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이병 후보님, 기호 2번 강만우 후보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다시피 12월 2일 자정까지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두 분 건강하게 안전하시기를 응원하겠으며
우리 인천 사회복지사들에게 축제 같은 선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두 분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5대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현장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인천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모든 관심을 가져와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알다시피 12월 3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전해드리오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기간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감 있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15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장 조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